감독들, 특히 신인 감독들, 네. 이런 감독들이 그 노장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 내보내주지만은 네. 타자나 또 투수나 못하면 지체없이 적당한 기회에 바꿔주고 분위기 쇄신해줘야 됩니다. 마치 최강야구에서 이대호 그렇죠. 선수를 뺐던 이대호 빼는 그 김성근 감독의 그 노련함. 대단하던데. 예,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페어하게 다뤄야 네. 선수들이 그 감독을 따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마련된 코너입니다.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과 함께하는 2023 프로야구 송정규의 야구 직설. 이주간의 프로야구 이슈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수의 승리 비법까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격주로 만나볼 텐데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송정규 전 단장 제 앞에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나눠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방송에 한 코너로 자리 잡게 됐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또 프로그램 우리 코너 소개까지 한번 같이 직접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선 네. 이런 좋은 프로를 마련해 주신 부산 기독교 방송 관계자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상 그 야구 관련 유튜브나 또 뉴스나 여러 가지 기사나 컨텐츠가 지금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가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지 비슷한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평소에 제 자신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그 방송에서나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컨텐츠와는 다른 좀 더 직설적이고 동업자들끼리 하기 어려운 그런 쓴소리도 마다하고 그 설파를 함으로써 우리 야구 팬들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역시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야구만의 시각으로 야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야구에다가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살아온 다른 분야에서의 인생 경험을 섞어서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 야구계를 한번 분석해 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부탁드리면서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을 시켰던 우리 단장님께 계시는데 어떻게 비슷한 아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주간 롯데 시합을 보고 느낀 소감부터 시작해보죠. 롯데 경기 어떠셨습니까? 역시 그 기운은 현실로 나타난다더니 제가 그 자이언츠 시합하기 전에 네. 금년에 그 외국인 스트레일리 선수와 반즈 선수를 계약한 것이 조금 금년 넘기기에 힘이 들지 않겠나 이리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그 2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투수는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두각을 보여준 그 나균환 선수를 그렇죠.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다. 최근에 물론 김진욱 선수가 조금씩 컨트롤이 살아나면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는 별로 크게 기대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 자이언츠의 앞날을 굉장히 암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일단 그 타력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응집력도 좋아지고 또 작년에는 6, 7, 8, 9가 거의 맹물탄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6번까지 점수가 안 나면은 거의 막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노진혁 선수나 뭐 유강남 선수 또 황성빈 그리고 김민석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보강되면서 네. 안건수까지 그렇죠. 그래서 타력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력이 좋아도 네.
타력보다는 역시 그 투수력이거든요. 야구 시합은. 그렇죠. 왜냐하면 타력은 기복이 있고 상대편의 에이스가 나오면은 또 강한 투수가 나오면 점수를 못 냅니다. 그런 면에서는 롯데의 그 플레이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산적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도 보면은 그 잭 렉스 같은 선수가 연속 3번 그 시원찮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 라이온즈랑 할 때 김성윤 선수가 친 라이트 선상에 떨어지는 공을 안타를 네. 그것도 포수에게 던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네. 그들이 또 지난번 엊그저께 해태 타이거즈와 할 때는 그 공을 바꾸서 던진다는 것이 또 바로 앞에다가 네. 집어 던지는 네. 이거는 프로 선수라고 볼 수 없는 무슨 입스 증후군에 걸린 선수도 아니고 그러더니 또 어제는 보니까 라이트 쪽에 공이 굴러가는데 네. 그것도 전심전력으로 뛰지도 않고 기와의 경기에서 네. 대충 가서 더듬다가 또 상당히 그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렉스 선수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자이언츠 선수들이 분위기가 그 굉장히 좀 산만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삼성하고 경기에서 보더라도 네. 그 포수 바로 앞에 떨어지는 소위 뭐 인필드 플라이 비슷한 공을 네. 한동희 선수가 그걸 또 놓치는 그런데 이제 상대방 선수가 뛰어들다가 결국 아웃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정훈 선수가 또 파울 플레이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뭐 전부 다 실수 없이 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프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플레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또 팀 시스템 플레이 자체도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뭔가.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자이언츠가 고치지 않으면은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조금 이제 되돌려 보면은 KT 위즈랑 경기할 때부터 엄상백이나 또 소영준 같은 저쪽에 그 선발 투수들이 빠진 좋은 기회인데 네. 이것도 스위핑을 못하고 간신히 2승 1패로 이겼고 또 그 다음 시합에 그 나왔던 LG 트윈스 같은 경우 LG 트윈스도 지금 저 고우석 선수 이재원 네. 오지환 네. 이런 주축 선수들이 다 빠졌는데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사실 롯데 자이언츠는 물론 여기도 부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치명적인 부상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투수진이 부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결국 2승 1패로 이겼죠. 이기기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이 클로스 게임이었다가 실질적으로 LG 트윈스가 3연승 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LG 스스로가 놓친 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왜냐하면 그 LG의 처음에 그 말로 찬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뭔가 그 좀 방만한 플레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염경엽 감독의 지나치게 그 뛰는 야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 야구의 맥을 자꾸 끊어먹습니다. 뛰는 야구가 오히려 맥을 끊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뭐 홍창기나 문성주 선수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성공 퍼센테이지가 낮거든요. 네. 문성주 선수는 아마 47%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는 50 몇 %인가 되고요. 이러다 보면 안 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너무 쉽게 안타를 치다 보니까 LG 트윈즈에서 조금 초반에 방만하게 시합을 해서 결국 롯데에게 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죠.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 서건창 선수. LG에. 이런 경우도 네. 물론 이제 그 영병혁 감독이 키움 히어로즈부터 이제 키워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도 있고 또 최근에 슬럼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키워주는 건 좋은데 네. 유난히 에러가 많았어요. 서건창 선수. 예, 그리고 LG 트윈스가 이번 시리즈에서도 네. 굉장히 LG답지 않은 에러가 뭐 한 시합에 4개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별로 잘하지 못했다.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하고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있었던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롯데랑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합부터 조금 타격이 올라오면서 타격이 조금씩 살아날 때 롯데랑 시합을 하다 보니까 네. 롯데가 결국 1승 2패를 물렸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만 보더라도 뭐 수아레즈나 또는 부캐년이나 전부 투수진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또 오승환까지도 별로 안 좋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승환 선수가. 근데 오승환 마무리로. 선수는 네. 그 한미일 야구 500 세이브 네. 이거를 이제 의식해 가지고 일종의 그 박진만 감독이 네. 팀을 생각 못 하고 한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 프로야구의 문제가 네. 감독들, 특히 신인 감독들, 네. 이런 감독들이 그 노장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 내보내주지만은 네. 타자나 또 투수나 못하면 지체 없이 적당한 기회에 바꿔주고 분위기 쇄신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최강야구에서 이대호 그렇죠. 선수를 뺐던 이대호 빼는 그 김성근 감독의 그 노련함. 대단하던데요. 예,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페어하게 다뤄야 네. 선수들이 그 감독을 따릅니다. 근데 선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감독은 약한 선수에게는 강하고 강한 선수에게 약하다. 베테랑한테는 그렇죠. 힘을 못 쓴다. 힘을 못 쓰는구나. 하면은 그거는 전혀 이제 그 위험을 갖고 또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염경엽 감독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정리라든지 물론 뭐 신뢰를 갖는 것도 있는데 맹목적인 신뢰와 근거 없는 그런 그 자기 확신 이런 게 얼마나 시합에서 위험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그 보여준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타 감독을 좀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야구 얘기니까요. 야구 얘기니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2주간에 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부상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프로야구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부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선수들의 부상은 선수 생명과도 연관이 되고 또 리그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상들이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보시기에는 저는 어떤 이유를 꼽으십니까? 지난 한 2, 3년간 그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네네. 우리가 국내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짧게 동계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그 동계 훈련을 못 했죠. 훈련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느슨하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뭐 미국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일본 여러 군데로 가서 전지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2차로 또 한 번 바꿔서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소에 이렇게 잠재해 있던 그 무리한 것들이 갑자기 빡세게 안 하다가 갑자기 좀 무리했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적응을 확실하게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물론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WBC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했다지만은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 뭐 오태니 쇼헤이는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뭐 캠프가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네. 본인이 그 4월 1일 개막전에 맞춰서 충실하게 몸을 준비하고 나왔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정신이지 뭐가 됐니 안 됐니 뭐 어떤 선수들은 특정 선수 이름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시합에 뛰지도 않고 벌써 뭐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뭐 일본 가서 뭐 치료를 하니 허벅지 어떠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뭘 했다고 그 부상을 당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미국에서 뛰었던 일본의 이치로 선수는
하루에 2시간씩 스트레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팀마다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선수들의 아직 마인드 속에 그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게 좀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필딩을 한다든지 배팅을 한다든지 훨씬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스트레칭이 부족해서 유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여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네. 일교차가 금년에 또 유난히 심했어요. 그래서 네. 4월 초인데도 아주 쌀쌀하고 준 겨울 날씨 비슷한 날씨들도 많았고 맞아요. 비도 많이 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컨디션 부족. 데드볼도 많지 않습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데드볼이 많지? 데드볼도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5번째도 있습니까? 그리고 넷째, 5번째 아직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직도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플레이를 잘 못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라이딩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또 뛸 때 베이스를 밟을 때는 어떻게 밟아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나라 이 시합을 가끔 보면은 뛰다가 1루를 밟고 뒹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허벅지가 다쳤다든지 그렇죠. 뭐 햄스트링 뭐 종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쓰러지고 발목 뭐 삔다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그 충실하게 또 슬라이딩 하다가 손목이 접친다든지 물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그 기본에 충실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얘기는 이제 5번째인데 네. 중고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너무 과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그렇죠. 시절?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수들은 45개부터 60개의 공을 던지면은 하루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하루 무조건 쉬어야 되고 또 하루에 105개가 한계거든요. 더 이상 못 던집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우리가 무슨 전범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그걸 반대한 겁니다. 투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수를 제한하자니까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학부형들, 감독 코치들이 87%가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 고시엔 대회, 갑자원 대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가는 학원 스포츠의 일환인데 결국 몇 명이 프로에 간다고 먼 훗날 프로에서 써먹을 거라고 그 학생의 패기를 못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완전히 그 갑자원대에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냥 없애자. 이래가지고 일본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2022년도 같은 일본 그 춘계 센파츠 대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승팀 에이스는 6시합 동안에 696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일본 지바 롯데마린즈의 그 사사키 로키 165를 던진다는 이 선수가 2019년도 그 일본 이와테 현에서 그 예선전을 겪으면서 194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한 샵에. 12회까지 연장하면서. 야, 194개요? 그렇죠. 그래도 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하면은 어디가 아프다. 옛날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안 아픈 선수가 어디 있느냐. 다 그거를 우리 때는 다 좀 어느 정도 숨기고 들어갔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조금만 아파도 결린다 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가 결린다 어디가 결린다면 다 2-3주 이상은 뭐 주거든요. 염좌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쉽게 관리하는 또 아니면은 자기 몸을 지나치게 아끼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총체적으로 정신력이나 또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졌다 하는 거를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있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선수들이 조금 영리해야 됩니다. 영리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SSG와 삼성의 경기를 보면은 네. 오승환의 저 세이브를 만들어 주고 또 삼성이 안 패하지 않으려고 역전패 안 당하려고 그 레프트 쪽으로 안타성 타구를 피렐라가 그냥 전력 질주해서 가서 부딪혀가지고 몇 게임 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이번에 몇 게임으로 나왔지. 네. 이게 잘못됐으면은 한 시즌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그냥 몇 달씩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에는 엄청난 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초파인 플레이도 좋지만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거 원바운드로 펜스 플레이를 해가지고 잡아서 던져서 설사 1점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얼마인지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설사 못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긴 레이스를 볼 때 필요하다 싶으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절묘하게 좀 자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투수들이 그 커맨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데드볼 관련된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자에게 안 맞으려고 공의 위력은 없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자꾸 인코너로 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방 타자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손가락이라든지 머리, 팔목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팀의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요. 그 지도자분들도 좀 대의적으로 봐서 너무 지나치게 그 투수의 역량도 안 되는데 그 안쪽을 던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네네. 단장님 보시기에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거는 정말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래요? 예, 자타가 지금 인정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김민석 선수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선수. 김민석 선수를 저는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네. 야구를 지배하는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멋있어요. 뛰어나다. 네. 예, 그래서 이건 나와서 이렇게 배터박스에 서 있을 때 웨이팅 자세를 보면 한 10년 차 되는 선수의 모습이지 신인의 모습이 아니죠. 네. 보통 그 2군에 있다가 몇 년 된 친구들도 나오면은 두리번거리고 조금 어색해 하는데 김민석 선수는 자기 자리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또 아주 원숙한 모습으로 그 타석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야구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하는 거 보면은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영리하죠. 아유.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의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관상까지. 예, 김민석 선수를 이렇게 보면은 참 얼굴이 총명하게 생겼어요. 예, 그 이제 저는 그거를 스타의 얼굴, 스타의 체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타의 그 모든 자질은 갖추고 있어요. 인물도 좋고. 또 그 눈도 부리부리한 데다가 아주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데다가 쫄지 않고 속된 말로 외국인 투수가 나와서 던지든 저쪽에 에이스가 던지든 간에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이런 그 맞춤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센터에서 본래 이 선수가 유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에서 날라오는 어려운 타구를 정말 펜스 플레이도 잘하고 또 후방으로 한 20-30m 뛰어가면서 돌아서면서 받기도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태어난 선수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정우 선수나 그에 버금가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런 유망주들이 이제 좀 개화를 하려면은 만개를 하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요? 예. 어떤 게 필요하죠? 우선 수승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혹이 따를 수가 있죠. 어린 나이에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인기도 생기고요. 인기도 있고 인물도 되니까 그런 많은 그 유혹이 따라 붙는데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라카미
같은 홈런 타자 네. 이런 선수는 오프 시즌에 골프도 별로 안 칩니다. 그래서 거의 막 외출도 안 하고 또 오타니 쇼헤이도 미국에 와서 4, 5년 있었는데 네. 가장 그 야구장 밖에서 즐거웠던 일이 뭐냐 하니까 양키즈하고 얼마 전에 양키즈하고 그 4호 홈런을 때리고 나서 네. 물어보니까 저는 외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즐거움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게 야구에게만 그냥 구도승처럼 매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할 거 다 하고 또 오프시즌에 나와서 각종 연예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소위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저는 그건 참 안 좋게 봅니다. 물론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네. 인기 있을 때 뭔가 좀 네임밸류를 올리려는 노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아직 그럴 때들이 아니거든요. 네. 야심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그런 것이 수도승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또 심리적인 문제인데 네. 그 언론이나 팬들이 그 너무 이 사람들은 그 일희일비하는 냄비근성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잘하면은 뭐 슈퍼루키니 뭐니 하면서 그냥 띄워주는군요. 예, 띄워줘서 뭐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죠. 근데 네. 지금 냉철하게 보면은 김민석 선수는 2할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못하면은 또 이제 끝난 것처럼 또 이제 악평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 어쩌다 뭐 타격 폼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네. 본인의 페이스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런 그 댓글이나 또 그런 그 언론의 보도 이런 데 조금 뭐 해설가나 기자들이 쓰는 그런 보도가 거의 뭐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서 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구단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네. 체력 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생활 관리 이런 대형 선수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욕심 같으면은 네. 차라리 막 김민석 태스크 포스 해가지고 한 두세 명 정도를 TF를 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꾸려주면은 좋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편해다.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송정규 단장님께서 꼽아주신 유망주 선수는 이제 김민석 선수가 됐고 네. 수도승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네. 마인드 컨트롤도 구단의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야구인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저번 방송에는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 뒷돈 요구 사건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LG 트윈스 이천웅 선수 불법 도박 연루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여러 평들이 많던데. 예,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뭐 합리적인 추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 그런 불법 행위에 연루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럴 유혹의 가능성은 다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천웅 선수 아니더라도 어디선가는 또 그런 불법 도박을 들키지 않았을 따름이지 하는 선수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장정석 단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그 양반이 돈을 받은 건 없으니까 드러난 거는 그냥 요구한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아직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게 수치화되고 이런 검찰의 발표가 나오면은 몰라도 그게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이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마 프로야구 관련자들은 아마 동업자 의식이나 또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장정석 선수, 이천웅 선수 하나로 드러난 걸로 그냥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있는데? 예, 이거는 만일 있다면은 있는 거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 야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처를 한다든지 덮고 가는 거는 그건 검찰이 만일 그렇다면은
잘못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경우에 발본색원을 해서 네. 정말 문자 그대로 클린 베이스볼로 가야지. 이게 뭐 그 뒤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구단에 누가 어쨌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막연한 의심을 제가 풀어놓는 게 아니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제에 조금 걱정이 가는 거는 그 우리나라 요즘 이제 마약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마약까지 또 프로야구에 만일 들어온다면은 이게 큰 참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마약은 그 몸의 그 퍼포먼스를 순간적으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사실 그 힘을 좀 더 쓰고 싶다든지. 약물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약물. 네. 약물 또 미국에 요즘 뭐 여러 가지 ADHD 같은데 저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마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순한 치료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그런 약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분류가 잘 안 된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어떤 직구로 해가지고 이것도 유혹이 될 수 있겠네요. 될 수 있죠. 예, 옛날에 한참 스테로이드 해가지고 몸을 키운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중이 여전히 많다. 근데 엊그저께부터는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지난 일요일까지는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지금 관중이 줄지 않는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축제 같은데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남하고 같이 거기서 소외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아닌가. 으쌰으쌰하고 가면은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한 약간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한 4시간 정도 목청 높여 떠들다 오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계속 이런 그 문제가 터지고 또 수준 낮은 플레이. 더군다나 요즘 뭐 하도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2군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준 자체도 이제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얼마나 요즘 에러가 많습니까? 팀마다 에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래 될 경우에는 이제 일본, 미국 프로야구를 보던 시청자들의 눈에 흡족치가 못해가지고 결국 기술적인 면도 볼 게 없고 또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면으로도 볼 게 없는 야구 선수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BC에서의 그 점수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많았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승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본을 깼지 않습니까? 네. 깨고 우승하니까 한국도 조금만 밀면은 세계적으로 1등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의 발로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곧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쓰라린 그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처럼 네. 하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야구 선수들 또 야구계의 각성이 네. 요구되는 겁니다. 자, 오늘 2주간의 롯데 경기부터 시작해서 관중들 얘기까지 좀 다채로운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 새롭게 마련된 우리 코너인 만큼 단장님께서 앞으로 시원하고 단장님만의 시선으로 좀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이 프로그램을 함께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청취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송정규의 야구 직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